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의 타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동안 실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을 동안 피난할 수 있는 기업 두 곳, 그래서 KT&G와 한국전력, 대한민국 K증시의 전통 방어주들이죠. 이 두 기업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몰렸었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싸움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막 희토류 수출 아예 원천 금지 무기 쪽은요.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강경 대응에 약간은 좀 위축됐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자신들이 한 희토류 수출 통제는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규에 근거한 정상회의였다. 이렇게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 너네는 더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래?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미국이 수출 통제하는 건 3,000건인데 우리는 900건 정도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두렵지 않다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싸움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 대목에서 되게 시장도 안심을 한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도 타코지만 중국도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10월 말 트럼프가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가고 두 곳들이 다 11월 1일이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희토류를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관세를 100%에서 155를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10월 30일, 31일에 있을 미중 정상회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그러니까 실제 10월 말이잖아요. 불확실성의 여지는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막 반도체라든가 이런 성장주들로 공격하지 않으실 분들은 피난처에 잠깐 가 있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전통적인 두 곳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KT&G입니다. KT&G가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좋았지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소비 쿠폰 뿌릴 때마다 주가가 이때까지 좋았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소비 쿠폰 그리고 해외 수출, 이따 얘기하겠지만 해외 사업 때문에 초유의 실적을 내올 것 같아요. 연매출 6조를 돌파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소비 쿠폰 풀리면은 상당수가 쓰기도 하겠지만 이제 담배 쪽을 많이 사서 쟁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재료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KT&G가 계속해서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대형 호재로 삼고 있는 것이 담배값 인상입니다. 현재 10년째 우리 담배값을 동결해 놓은 상태인데 웬만한 전문가들 지금 정부 당국도 담배값 올리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배 가격이 굉장히 싸죠. OECD 평균 가격이 거의 10,000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4,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8개국 중에 가장 싼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재료는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의 고가는 비어 있는데 현재 가격으로 담배 관련한 이제 세제, 조세 부담금이 한 11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9,000원 정도로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0,000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2배 인상이잖아요. 9,000원이면. 그러면 11조에다가 11조가 더 들어오니까 세수 확보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이제 그런 재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현상화가 돼서 나오게 될 경우에 이 KT&G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이 대형 호재가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해외 사업 쪽에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KT&G라는 게 담배인데 무슨 성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코틴 파우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럽으로 가시면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이에다가 왜냐면 담배를 피면 막 연기가 나오고 어디 가서 흡연 구역 가야 되고 하니까 그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끼우는 이 니코틴 파우치들이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습니다. 이 KT&G가 알트리아라는 곳. 알트리아가 생소할 텐데 이게 이제 말보로 유통하는 데,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에서 분사한 데거든요. 이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의 북유럽 스웨덴의 ASF라는 니코틴 파우치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KT&G가 M&A를 한다는 게
이 좀 2011년에 인도네시아 뭐 기업 하나 산 후로 거의 14년 만에 이 인수합병을 나오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 ASF라는 이 유럽 기업의 루프라는 니코틴 파우치, 요게 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KTNG가 알트리아 거와 함께 이 니코틴 파우치를 글로벌 유통을 하고 이거를 한번 이제 국내로 오게 된 여기까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행태를 했냐? 관련형 담배라고 하고 연초 이제 거의 좀 요즘 MZ들은 안 피잖아요. 이게 액상형으로 갔고 액상형도 지금 유럽을 바라보면 니코틴 파우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니코틴 파우치 이 사이에 끼우는 요거로 이제 미리 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KTNG에서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게 된 거고 또 하나 KTNG를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은 그냥 안정적으로 담배 팔고 부동산 임대 사업하고 뭐 이런 회사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비핵심 자산들 이거 웬만한 부동산 빌딩들 다 팔고 있습니다. 을지로 타워 팔죠. 분당 타워 작년에 팔았죠. 지금 코트티 메디아드 남대문 쪽에 있는 서울 호텔도 지금 자산운용사 만들어 놨거든요. 잡아놨거든요. 아마 이 호텔도 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캐시는 많이 들어오고 이것으로 본업으로 간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KTNG의 주주 환원 정책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올해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주당 6,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2,600억의 자사주 소각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또 앞으로 한 2주 정도의 좀 피난에 있을 곳, 전 첫 번째 기업으로 KTNG 정도를 한번 주목해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전통의 경기 방어주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에 관련해서 올해 좀 가장 큰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올해 꽤 많이 샀잖아요. 이제 연간으로 보면 아니지만 최근에 집중적인 순매수를 했는데 탑3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1위는 삼성전자 많이 샀겠죠. 2위가 SK하이닉스 많이 샀고 3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니까 연간 연휴 직전까지입니다. 10월 2일까지 외국인이 5조 6천억 정도를 사들였고 주가가 이제 70% 가까이 올라게 됐었는데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화에어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4위, 네 번째 기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거의 1조 원대를 사들였고 한전이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77%입니다. 이 개인들이 많이 접근을 안 하는데 한전이 연간 기준으로 70%, 80% 올라간 적도 드문데 외국인이 순매수 4위에 달하는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부터 6, 7, 8, 9는 좀 이제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 이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과 전기요금 때문에 박스권이다. 제가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한국전력의 매출은 80%가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이 좀 투자가 쉬운 게 전기요금 인상한다 그러면 급등. 인상 안 해? 그러면 한 며칠간 급락. 뭐 이런 과정인데 지금 하는 행태가 200조의 부채를 쥐고 있는 이 기업이 또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좀 길어졌고 이게 전기요금 관련한 부분이고요. 이제 인상을 안 할 거다. 두 번째 신재생 관련한 우려는 뭐냐?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요. 현재 한전이 어떤 식이냐면 전력을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뭐 가정용이든 산업용한테 주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사서 이제 파는 그런 구조인데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은 이 비쌉니다. 발전 단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신재생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한전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뭐 각종에서 나오게 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비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뭐 부채가 많은데 한전이 야, 이거 태양광 풍력 비싸게 사들이면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실은 이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악재지만 두 개를 겹쳐서 놓고 보면 제가 역설적인 뭐 호재, 역설적인 연관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전이 매각하고 뭐 임금도 줄이고 아무리 자구책을 해도 이 부채 200조에 대한 부분을 더 못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신재생으로 정부가 올인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송전망 구축한다고 하고 AI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고 하고 이 주체가 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리더로 이 모든 사업을 이재명 정부의 이 에너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리더가 200조 이 부채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한전이 결과적으로 신재생을 하고 앞으로 AI 고속도로를 한다면
이번에 당장 저는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바라카 원전이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아랍에미리트 2024년, 그러니까 작년으로 완공이 한 4년, 5년이 지연되게 되면서 1조 4천억 정도의 비용이 나왔는데 이거 한전 니네가 물어라, 한수원 니네가 물어라 해가지고 이제 둘이 갈등을 하고 있고 이게 법률 비용을 또 여기에다가 부채에 담아야 되는 이런 와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도 뭐 업계에서도 국정감사 이런 거 다 밝혀내고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 OECD의 가정용 전기요금입니다. 저게 2020년 코로나 때 기준이어서 약간 2020이어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 흐름은 중요합니다. 뭐냐면 가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 OECD 평균 가정용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겁니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다 저기 신재생하는 쪽이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신재생으로 가게 된다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게다가 한전 입장에서는 200조 부채입니다. 무조건 올려야 되는. 우리가 미국, 캐나다보다도 훨씬 싼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에는 가정용은 산업용은 지난번에 한 번 올렸잖아요. 지금 10분기 연속 동결이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오히려 두고 가정용으로 올릴 수 있는 물론 비난도 많겠고 뭐 여러분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현재 만에 하나 한전이 전기요금을 또 이번에 동결한다라고 하면 신재생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럼 부채를 얼마를 져야 됩니까? 한전이 뭐 250조, 300조 부채를 져야 됩니까? 자,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반박이 있어요.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요금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지금 원화 환율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 환율이 1,430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단가는 오히려 유가 떨어져도 그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 2주 동안의 피난처 정도를 살펴본다면 한전도 KTNG와 함께 또 다른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2주간의 이 두 개 기업 KTNG와 한국전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